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좀 출발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잘 끝났고 코스피가 1.57%, 코스닥 0.03% 올랐습니다. 오전에 새벽에 제가 영상을 한 개 올려드렸었는데 하반기에 저희 나라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좀 있어서 오전 영상에 반도체 관련주를 올려드렸고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NFT, 게임, 메타버스가 주도했던 시장으로다가 다시 가는 이 위치가 바로 반도체가 그러한 공백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보고요. 특히 새벽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또 올라갈 만한 이제 종목들, 물론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들을 뚫고 나갈 때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오늘 6%, 8%, 3%대 다 잘 올라가 주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만 오늘 좋았던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하루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별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었죠. 어제도 굉장히 좀 매수세가 있었는데 오늘도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코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었고 기관에서 매도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개인 또 금융투자 세 군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후반에 조금 잘 살아나는 이런 시장도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HLB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 중요한 자리들을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고 주봉은 추세를 확인하고 월봉에서 현재 주가 H를 보는데 현재 주가 H가 높지 않죠. 예전처럼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현재 주가 H가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선의 변곡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봉이 완성되는 이제 금요일인데 사실 내일 같은 날 좀 강하게 반등해서 5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내일 미리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상황은 알 수 없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내일 최대한 5선 근처에 붙여놓고 다음 주에 5선을 돌아서 나가는 즉 5선 돌파 안착할 때가 비로소 추세의 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일봉에서는 지금 사거래 일제 저점을 지키면서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모여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이격이 모여졌을 때 깔끔하게 5일선 돌파 20에서 안착해주면 상황 추세의 턴이 되고 지금 매수 전저점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순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들은 20개선을 절대 쉽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 밀려도 바로 다음 달 복귀하게 되는데 일단은 20개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 20주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죠. 5선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5주선 돌파 안착해주고 나갈 때야 가장 추세가 안정적으로 턴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걸려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깊게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오늘 그래도 HL병원 틀리게 HL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5주선을 이쁘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투자자매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HLB 같은 걸 먼저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고 근간에 기관의 매수가 살짝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기관들이 많은 매도세가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있고 매수세가 있고 특히 금융투자에서 같이 매수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8거래일째 외국인들이 매수했었는데 자 오늘 하루는 외국인들이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고 기관, 투신, 금융투자 기관들이 특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좋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실 HLB의 가장 큰 최근의 이슈는 역시 베트남의 나노코박스죠. 베트남 총리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백신의 주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비박 백신이 지금 임상을 포기했죠. 결국 임상 참여자를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1, 2차 백신, 특히 1차 백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맞았고 지금 2차 백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상 참여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이유가 돼서 임상 시험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하고 이제 ARCT 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나노젠 나노코박스하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추진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 승인이 남겨오고 나노코박스는 아직 승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의 승인이 좀 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베트남 다수 언론에 따르면 판민진 총리가 백신 의약품 수입 및 생산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생산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효능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간소화된 행정 절차에 맞춰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코비박 백신에 관한 이 백신 임상시험 포기에 관련해서 결국 베트남에서 의지하고 믿을 게 아마 나노코박스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또 오미크론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고, 유럽 같은 데서는 또 백신 의무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백신은 한 번의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마 2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가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이 될 확률이 높고, 특히 부스터샷이 시행이 됐을 때 부자 나라들은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섬이 많은 나라들, 좀 저개발 저소득 국가에는 아직도 굉장히 백신이 부족하고 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스터샷으로 이 나노코박스가 개발된다 해도 결국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HLB가 아마 판로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희망,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잠깐 오미크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미크론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5명이 확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지역사회까지 아마 번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까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긴 하는데, 이 접촉자에 관해서 약간 좀 숨겨진 부분들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아직 어디까지나 뉴스는 참조 삼고 사항인데, 많이 퍼졌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돼 있는데, 뉴스웨이 출처고요. 내일 발표가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준한 조치가 내일 발표되고 집합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컨택트 관련주인 항공주, 이런 주식들,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크게 이제 심하게 부침을 다시 겪고 있고, 다시 언택트주로 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5천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에 관해서 심각하게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 기사를 살펴보면 데일리 한국의 이 출처고요. 코레일이 코로나 심각에 따라서 방역 대응 최고 수준을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코레일은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고, 코레일은 1일 대전 사옥에서 전국 지역본부와 영상으로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4주간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따른 철도 방역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커져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미국도 생겼고, 특히 아랍 국가에서도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륙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천만 다행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증상이 거의 심각하지 않고 호흡기 질환 정도로 아직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이 결과는 2주 정도 지나야 된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망 사례가 없고 큰 질환으로 번지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32개의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이지 않거나 심하지 않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그냥 흘러가는 얘기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한두 달이 지나야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이 결과들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HLB나 HL 생명과학은 바닥권을 잘 지켜주고 옆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HLB 제약이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월봉에서 20개월 상승처를 찍고 왔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돌파해주고 나가야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주봉에서는 아직 5선액을 못해줬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는데 그 안에 돌파 못해주고 또 맞고 떨어지면 역시 추세는 완벽하게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넥서사이언스가 그나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10개월선 근처에 자리 있죠. 이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야 추세가 무너지지 않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종목은 또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주봉에서 내일 5선만 떨어지면 한 주 정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반드시 5선을 지켜줘야 추세가 턴이 되는 게 확정이 되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움직이는, 즉 매수세의 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서 올려주면 안 되냐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봉에서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G3BNT의 추세가 사실은 제일 무난하죠.
예전에 이제 엄청 많이 떨어진 종목이기도 해요. 5만 원대에서 거의 만 원대, 9천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5개월선을 기준으로 지금 공방전이 있긴 하지만 역시 잘 지켜줄 것 같고 중기적인 추세는 20선을 오늘도 잘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있죠. 일봉에서는 어느 정도 다중바닥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만한 근거가 됩니다. 자, HLB 파워도 월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고 이 자리는 우리가 다시 매수할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개월 살 깨게 되면 바로 손절. 그렇지만 들고 가면 다시 한번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